그냥 저는 솔직히 다주택자분들은 워낙 알아서 투자를 잘 하시잖아요. 저는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뭐 무주택자신데 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깝고 사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발표난 상생 임대인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 5월 이전에만 전세 낀 물건을 사면 어쨌든 비과세로 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진 돈이 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지금 막 매스컴에서는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에서 계속 연일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신속통합계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이게 뭐 정말 대박이 나고 이게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인 양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신속통합계획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빨리 사업을 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은 한 거지만 얘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거예요. 이제 내년에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절차를 보면 처음에 기본 계획이라는 걸 잡고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이 지금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구역, 그래서 재개발 어디다 할 건데? 야, 어디다 아파트 질 거야? 구역을 지정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여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누군가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진하는 주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조합 설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봤는데 사업 시행 인가는 뭐냐면 자,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어디다 할 건데 구역 지정했고 누가 할 건데 조합 설립됐고 어떻게 할 건데 전용 면적 5구는 몇 개를 짓고 8사는 몇 개를 짓고 뭐 학교는 어떻게 하고 뭐 신호등은 좌회전을 줄 건지 비보호를 줄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걸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관리처분은 쉽게 말하면 후랭이님한테는 전용 면적 8사를 드릴게요. 확정 땅. 그 대신 후랭이님 전용 면적 8사를 가져가는 대신에 3억 원을 내셔야 됩니다. 분담금 3억 땅. 그게 관리처분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어떤 아파트를 주겠다. 그 대신 너 얼마 내라. 요거를 확정시키는 게 물론 이제 뒤에 바뀌기도 해요. 네. 그게 이제 관리처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주시키고 멸실하고 이제 입주거든요.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역 지정 단계에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사업이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고 하락장이 오면은 뭐 사업 자체가 다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구역 지정 단계에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신속통합계획은 그 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 구역도.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현금으로 대략 한 4억 원 정도가 넘게 있다라고 하면 4억 원 정도가 넘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신속통합기획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다가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구역들은 이미 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구역 지정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프리미엄이 이미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속통합계획 선정지역 아까 21곳에 딱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구역 지정이 안 돼버리면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네. 내 자금이 한 4억 원 정도 넘다 그러면 정말 뼈를 갈른 듯한 임장을 하면 4억 정도면 괜찮은 특히 무주택자라고 하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사업장에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이 뭐 한 3억에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선정구역을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속통합계획에 선정이 됐다는 건 이미 서울시에서 여기를 해주겠다라고 다 찍었어요. 그러면 선정구역은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지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각 자치구에서도 여기 정비구역 막 해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근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론 하나. 그냥 신속통합계획 선정구역은 주민 동의 3분의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구역 지정. 그리고 제 생각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3억 원, 사실 3억 원 정도 갖고 서울에 있는 민간 재개발 들어가는 건 지금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한 3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신속통합계획 선정구역 중에 주민 동의가 잘 나오는 곳. 꿀팁 하나 드리면
제가 자치구 가서 전 항상 인터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 이런 것도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여기 신속통합기획 해제해달라고 민원 접수된 거 없냐고. 담당자분께서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와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지만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도는 얘기해줘요. 그러면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도까지만 들으면 여기는 신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다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런 민원 접수가 가급적이면 없는 곳들로 해서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구역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미선정 구역이라고 아까 102곳이 신청했는데 각 자치구에서 떨어뜨린 데가 44곳이고 최종 서울시까지 올라갔던 게 57곳인데 21곳은 이미 됐고 나머지 37곳 서울시까지 올라갔던 곳을 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선정 구역들은 지금 신속통합계획 선정된 구역들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가해져 있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죠. 일반 재개발이랑 비슷하죠.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분양 아파트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날짜도 들어가 있고 건축 행위 제한도 걸려 있고요. 왜냐하면 갈아엎고 아파트 지을 건데 거기다가 빌라 신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축 행위 제한 같은 것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미선정 구역에도 그 규제가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선정 구역 즉 37곳에다가 건축 행위 제한이라는 서울시에서 고시를 딱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미선정 구역에 우리가 건축 행위 제한을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향후에 원활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거기 건축 행위 제한 거기 고시문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만 보면 서울시에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근데 그 미선정 구역 중에 대부분이 다 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서도 떨어지는 애가 있을 거고 올라가는 애가 있을 건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거기를 해주겠다라는 사인을 그 건축행위 제한을 하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1억 정도, 2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37군데 미선정 구역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한 5천, 6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을 준비하는 곳들. 여기는 규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아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줄지 말지에 대한 날짜는 있어요. 그 날짜는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내가 거기를 실거주를 해야만 살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여 있으면 그냥 전세 끼고 사도 되잖아요. 투자 금액이 1억 미만이다. 뭐 많아야 5천, 6천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들을 잘 보시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아까 서울시까지 올라간 곳들은 구역 지정 요건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정보 플랫폼을 보셔서 그 요건도 다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상 거래가 없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높으니까 투자금도 낮은 거고. 금액이 낮을수록 그럼요. 리스크가 확실히. 무조건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리스크는 무조건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속통합계획을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상 거래도 해야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추진 주체가 진성인지 가성인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셔서 잘 이렇게 좀 사 놓으셔서 이게 이제 좋은 결과가 되면은 이제 자산을 이렇게 올려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렵다. 체크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대신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흥부님 너무 체크할 거 많아요. 그냥 저 대충 살래요. 그럼 사는 건데 이제 이렇게 걸리지 않으려면 내 재산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투자 금액이 작으면요 진짜 노력 많이 해야죠. 아니면은 뭐 지방에 아파트 갭 투자 하셔야죠. 근데 이제 지방 아파트 갭 투자는 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조언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저는 어차피 재개발 전문가로 활동을 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신통이나 모아 쪽 관련된 거 매수하셨잖아요. 네, 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뭐 관리나 뭐 아직 조금 시기상조긴 한데 매도 전략이나 뭐 어떤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신속통합기획 준비구역에 해놓은 거는 일단 제가 한 이유는 딴 거 다 떠나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진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체크한 거 여러 가지 체크를 했을 거잖아요. 일단 매도 시점은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을 보고 타이밍을 잡아요. 지금 부동산 되게 조용한데 이쪽 시장은 진짜 가격이 팍팍 오르거든요.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여기가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변한다는 얘기는 변할 수 있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허가권자가 누구냐거든요. 그래서 신속통합계획 준비구역은 저는 일단 2년 뒤에 한번 보고 2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을 보고 저는 지금 계획은 최종 판단은 4년 뒤쯤을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마감되는 쯤에 봐서 이분이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잖아요. 대선? 너무 희망이론가? 이게 뭐 어쨌든 그건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흐름에 따라서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흐름이 다시 파란 쪽으로 막 이래버리면 좀 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부동산의 시세 흐름도 보지만 저는 그런 흐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그 정당의 개발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냐. 조금 더 점수를 좀 크게 보고 있죠.